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시장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29%, 다우존스 0.5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게 고용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은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소재 업종이 상승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뭔가 좀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강보합권 출발을 한 이후에 한 0.5% 정도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축소한 채 좀 좋지 못한 그런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좀 이벤트가 부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좀 결과가 종가 기준으로 좀 결과가 썩 좋지 못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 쪽으로 봤을 때요,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도 약간 좀 상당히 꼬여있는 이런 모습들, 일단 좀 시장 뭔가 좀 돌파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은 또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점은요, 지수는 지금 2520선이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2515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렸었고, 오늘도 한 2517포인트,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또 이제 121선이 있죠. 121선이 한 2497포인트, 이제 내일 또 올라오면 2500포인트대 올라올 거기 때문에요. 121선은 그래도 좀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박스권 하단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장중에 나름대로 기대가 됐습니다. 1299원, 1298.8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좀 원화가 강세 기조로 이어간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시장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환율이 오후장 들어서는 역시 또 크게 오르면서 1.5원 상승을 한 130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좀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앞서서 언급되었듯이 결국 2500선 정도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어쨌든 조정 시에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의 미국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역시 물가지수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금리에 대한 부분들, 또 긴축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유럽 순방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방을 통해서 14개 국가 이상의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과 원전,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동유럽의 안보 현황을 공유하면서 방산과 원전 그리고 인프라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좀 논의할 계획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런 좀 부분들이 오늘 이제 또 종목 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신 같은 기업들이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월 달에 뭔가 양봉 나오고 이럴 때 제가 언급을 드렸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 상당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3만원 정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 더 이상 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보니까 횡보세를 보였는데, 오늘 좀 한 번에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41,850원대까지도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뭐 재건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는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면요. 주당 순이익이 4,000원이었다가 작년에는 6,000원까지도 올랐어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31,000원, 36,000원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 사실 뭐 만약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뭐 PER 10배 정도 수준이면 6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3만 원대 정도. 그리고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뭐 가격 메리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결국 잘 발굴을 해내셔야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양봉을 보일 때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7월 6일 목요일, 뭐 7월 7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저점을 잘 다지고 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양봉을 보였잖아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뭔가 좀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 물론 뭐 내일부터 추격 매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좀 저항선을 돌파했던 이런 기업들이라면은 이런 좀 정고점 자리들, 뭐 35,000원, 6,000원 정도? 이 정도짜리까지 왔을 때는 한번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뭔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상한가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동안 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종목이 있는데요. 뭐 삼성화재 같은 기업들이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상당히 또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올해부터 새 지급 여력과 관련된 제도를 적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좀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걸로 그렇게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좀 보험주들의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뭐 사실은 뭐 이런 기업들은 근데 썩 관심 있게 뭐 지켜보자, 뭐 사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금리는 그래도 거의 뭐 정점까지 올라섰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종을 좀 뭐 지금 투자하기는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하면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정고점 근처를 목표로 해서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보험업종은 짧게 이 정도로 업종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도 좀 상당히 좀 움직임들이 좋았는데요. 이제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 우크라이나 뭐 재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만에 7%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는 정말 건설주들은 최근에 좀 죽을 맛이었죠. GS건설에 뭐 철근을 좀 덜러가지고 이런 부분들. 건설주들이 그러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GS건설 살펴보면요. 정말 이런 기업들, GS건설 보니까 오늘 이제 기사를 봤더니 자산운용사들이 엄청 물렸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유명한 뭐 신영자산운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GS건설이 저평가 가치주였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이제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뭐 철근을 잘 많이 안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보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의 운도 뭐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평가긴 하지만 최근에 또 건설주들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낙폭가대 또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오늘처럼 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모멘텀들 생겨 나간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오늘 2.5%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자리가 뭐 상당히 아름답죠. 21선 위에 올라타서 나름 큰 장대 양봉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호텔신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반기 소비 심리에 대한 좀 반등 효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요번에 이제 6월 달에 10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하반기 이런 뭐 면세점 관련주, 이런 소비 관련주들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